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할까요?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합산되거나 아니면은 과세를 조금은 깎아줄 수 있는지, 특례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합산 배제라는 말하고 이제 과세 특례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압구정 스타일입니다. 국제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허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할까요? 자, 일단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세무과 우리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 고지서가 언제쯤 오냐 이러면은 금년과 경우에는 아마 11월 23일 정도 집 주소지로 고지서가 갈 겁니다. 자, 오게 되면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질문입니다.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합산되거나 과세를 조금은 깎아줄 수 있는지, 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합산 배제라는 말하고 이제 과세 특례라는 말이 이제 조금 낯설 수가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뭐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는 보유세의 일종인데, 합산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주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어떤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건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빼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뭐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산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합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 특례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과세 특례가 그 부부간에 공동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 그러니까 부부 각각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부부 중에 한 사람, 지분이 많은 사람이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선택을 해서 어떤 특정인 둘 중에 A와 B 부부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할 것인가. 자, 요거는 둘 중에서 어느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연령별로 세액 공제, 나이대에 따라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세액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각 부부간에 각각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특례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세무사가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액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35억 정도 되더라. 공시가격이 한 35억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부 각각 할 수 있는 게 유리한 거는 이제 먼저 세액 공제율을 몇 %를 적용받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보유 기간도 엄청 길고, 그 다음에 연령대들도 높으셔가지고 이걸 합하니까 이 두 세액 공제율을 합하니까 한 60% 정도 되더라. 오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이 높으시고 보유하신 분이 연령이 높으신 경우에는 그렇죠. 많이 깎아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합쳐보니까 공제율이 한 60%가 정도 되더라. 두 가지를 합쳐서. 자, 60%가 되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특례 신고를 해가지고 특례 신고를 해서 공동명의 주택을 1주택으로 해서 그냥 단독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분은 지금 두 사람 명의여도 그래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해서 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각각 하는 것보다. 근데 공제율을 계산해 보니까 60%가 아니라 50%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각각 납부하는 게 다소나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만일에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한 45억 정도 되더라.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유리하고 네. 공제율이 합쳐가지고 40%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은 부부간에 각각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공동명의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만 적용하는 거라서 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부부간 특례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종부세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령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유했다고 하면은 네. 부부일 경우에 특례 신청을 공동소유일 때 네. 특례 신청이라는 걸 해서 종부세를 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가 더 유리한지. 네. 네.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유리한지, 개인별로 공제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는 공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표준 세부담 그 비교표라는 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은 공제율이 높다는 거는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공제율이 80%야 이러면은 4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5천만 원에 80%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공시 가격이 낮으면 각각 신고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하죠. 순수한 1세대 1주택은 우리가 12억만큼을 공제를 해주죠. 작년까지만 해도 11억까지만 해주다가 이게 12억으로 상향이 됐고 이제 각각을 하게 되면 또 9억씩 공제가 되는데 공제하는 9억, 12억 요 부분하고 세액 공제율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 보셨을 때 각각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특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유리한지 해보셔야 되겠죠. 이것들을. 압구정동은 30억대 이상에서 예. 뭐 60억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지금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금액대는 이제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고 노령이시고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뭐가 더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종부세를 네. 선택적으로 해서 유리한 쪽에 맞춰서 그렇죠. 내시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4일까지 이제 조금 방금 질문하신 합산 배제하고 네. 과세 특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네.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과세 특례 신고를 해야 될까?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그거는 35억 정도면은 일단 우선 공제율이 뭐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내가 뭐 60% 공제받네. 그러면은 특례 신청을 35억일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특례 신청. 그 60% 이상. 그러니까 60% 공제를 받거나 70%를 받거나 80%였을 때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을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끼어가지고 네. 3일 날까지 쉬고 4일 날 바로 끝이죠.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빨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10월 4일 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네. 그 서식 제목이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직접 하셔도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무서에 그냥 제출 네. 민원실에 가서 제출을 하시고 항상 그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 가급적이면 근거를 남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접수를 했으면 접수했다는 거. 나중에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합산 배제의 경우는 임대주택 합산 배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데 네. 아파트는 이제 임대주택의 대상에서 빠져버렸으니까 네.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네. 일시적 2주택, 뭐 상속주택이라도 있는데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단 말이죠. 네. 이것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한 1주택자 특례 신청서하고 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특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 숫자 계산할 때 이게 하나냐 두 개냐 계산할 때 그걸 빼달라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세무사님, 네. 이럴 경우에 나는 갑자기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예. 상속받게 됐는데 이 신청서를 안 쓰면은
그냥 합산해서 나오나요? 산정제외 신청서를 1세대 지금 일시적 2주택 특례라는 게 산정제외 신청서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은 차후에 세무서에서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속받고 나서 5년 이내인지 5년 이후인지를 제대로 판단 안 하고 주택수가 국세청 전산에서 떠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냥 그 종부세를 과세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과세가 돼버리게 되면 뭐 세무서에 가서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신고 절차가 있는데 놓쳐버려서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번거롭고 또 세무사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4일까지 할 때 네. 이런 제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는 게 제일 뭐 나중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23년도 10월 4일까지 예. 일단은 상속받은 주택 합산하지 말아달라라는 예, 신청서 제출하시는 게 좋고 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일 때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고령자일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다라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을 신청. 하시는 그걸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종부세를 그냥 그대로 판단해서 받을 건지 이렇게 해서 미리 10월 4일 전까지만 국세청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60세가 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연령대가 60세가 넘고 65세 미만일 경우에 연령별 세액공제율이 20%입니다. 20%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10년 이상, 네. 15년 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유기간 공제율이 4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60%죠. 그러니까 네. 나이 때문에 20% 공제받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공제받고 그럼 60% 공제받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 공시가액에 따라서 60% 세액공제율이 많으면은 1주택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물론 그 구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70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공제율이 30%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은 똑같다. 아까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다 이러면은 40%니까 30%하고 40% 합쳐서 70% 네.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 말씀드렸던 구간 표를 보시게 되면 네. 70% 정도 공제가 되면 사실상 무조건 1주택 특례 적용이 유리한 게 70% 같으면 뭐 금액이 지금 25억 천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25억 천만 그러니까 25억을 할게요. 뭐 정확한 금액은 25억 천만 원인데 네. 25억 천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70% 이게 1주택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내 나이가 67세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보유기간 15년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70%, 80%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공시 가격이 25억 천이 넘고 네. 내 나이가 65세가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1주택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10월 4일 전까지. 그게 유리하다.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방문 주셔서 예. 또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